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바우석 강사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우솔 선생님께서 설명회를 해주셨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네, 형제는 아닙니다. 우연히 이름이 이렇게 비슷해서 네 그렇고요. 제 이름은 우선 이름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바위 위에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름처럼 우직하고 진실되게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석사과정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중계동과 대치동을 거쳐서 현재 강동 각인입시전문학원에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광교에서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공통수학 1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공통수학 1이어야 되는지는 이따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수업 대상으로는 공통수학 1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한 번, 두 번 했더라도 혹시 어머님 센이라는 교재 아시나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시는 센이라는 교재 기준으로 하면 한 번, 두 번 했더라도 센 기준 B단계가 70%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왜 공통수학 1을 이때 해야 돼?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3-2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3-2는 이제 학기 중에 시작을 해도 사실은 A등급을 받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은 이제부터 중3 학생들을 중학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고등학생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이 내년에 이제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보내보시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점수를 받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제가 유신고 올해 중간고사 등급 컷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를 진행한다는 거는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A라는 등급은 2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나오는 등급이거든요. 근데 고등부부터는 이렇게 1등급이 상위 10%를 1등급이라고 하고요. 상위 34%까지가 2등급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네, 비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등급 컷을 같이 보시면 1등급 컷이 78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유신고 학생이 지금 1학년 학생이 3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제외한 2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78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등급 컷이 69점인데 이거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69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중등부 때는 상상도 못할 점수잖아요. 근데 왜 고등부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중학교와 차이가 날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시간 배분이라던가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텐데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절대적인 양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즉 왼쪽 보시는 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를 통틀 1년치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각각 고1 1학기 공통수학 1이고요. 고1 2학기 공통수학 2입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에도 지금 양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2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래서 고등수학은 미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몇 바퀴를 돌렸는지가 실제로 성적을 판가름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통수학 1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반드시 공통수학 1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집에 가셔서 아이들이 어떤 교재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공부가 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공통수학 1을 시작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떤 학습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짧죠. 한 3주 정도 됩니다. 이 여름방학 동안에 공통수학 1 개념과 유형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학기 중에 내신 기간이 있다라고 해서 3-2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3-2와 공통수학 1을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공통수학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각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과 기말을 합쳐서 졸업고사 형식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끝내버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겨울방학까지 딱 6주 나옵니다. 그 6주 동안에 공통수학 2든 대수든 미적분이든 한 과정을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한 과정을 끝내주시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으로 넘어와서 공수원 심화의 공수 2를 하든 공수원 심화의 대수를 하든 공수원 심화의 미적분을 하든 이런 선택지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1은 반드시 시작해 주셔야 우리가 대수까지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보고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공통수학 1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실 그 뒤에 그냥 맹목적으로 선행을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대로 돼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업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는 여름방학 동안에 개념 60에 유형 40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물론 이제 한두 번 돌려보신 어머님들은 저희 애는 개념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공통수학 1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데는 개념이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념 완벽하게 잡고 갈 거고요. 그리고 각 유형별 풀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교재인데요. 다항식의 연산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광교 내신 기출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통수학 1을 연습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 내년에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서 출제되는지까지 같이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광교 문제들로 저희가 교재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수업에서 개념과 유형 그리고 내신 기출까지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고르실 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형 판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진도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외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진짜 30명짜리 판서 수업도 해왔고요. 그리고 개별 진도 학원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두 수업이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판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중도 있게 몰입감 있게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소심한 친구들은 질문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 뒤에 숨어서 묻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 대한 케어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개별 진도, 사실 개별 진도라는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이상적이죠. 우리 아이를 개별적으로 티칭해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학생들이 있고 또는 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똑같은 시간 안에서 개별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사실 진도가 질질 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별 진도 같은 경우야말로 정말 아이랑 맞는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증된 강사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수업의 장점을 좀 섞을 수 없을까를 좀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판서를 베이스로 깔고 갈 겁니다. 판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다만 정말 3시간 반 동안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문제 풀고 설명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개념 설명해주고 유형을 풀었으면 이제 그 유형과 딸린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2분에서 3분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풀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뭐 하느냐? 저는 강의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외워서 풀진 않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서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 진행할 건데요.
요거는 오늘 배운 내용 그리고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계별로 구성된 맞춤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 페이지에서 보신 게 제가 사용하는 개념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우 솔루션 레벨 1이라고 해서 이게 유형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바우 솔루션 레벨 2라고 해서 네, 모의고사 기출과 내신 기출 그리고 강남 3구 빈출까지 넣어서 모아둔 기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킬러 문제까지 대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 실제로 뭐 제가 이 특강만을 하고 또 어디론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규반으로까지 당연히 이어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정규반에서 사용할 교재이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시간표와 클리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자체는 공통수학 1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여름방학이 3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8회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8회 동안 또는 8회 동안 공통수학 1을 끝내달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수업 자체가 그냥 제가 수업만 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8회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수학 1을 보시면 맨 뒤에 행렬이랑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조금 독립적인 파트예요. 그래서 그 파트를 제외하고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7월 21일 날 개강해서 8월 15일 날 중강하는 8회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토요일 1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토요일 날 4시 반부터 클리닉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머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3시간 반을 우리 아이가 온전히 따라가나요? 좀 길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다른 모든 수업이 3시간 반보다 짧은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하거든요. 네,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3시간 반이 짧아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반이 학생들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게 제가 재밌게 지루하지 않도록 수업 진행할 테니까요. 요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특강이 보통 클리닉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토요일 날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라고 이렇게 클리닉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 6시 반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직접 진행할 거고요. 저 토요일 날 이후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간은 진짜 철저하게 부족한 아이들을 채워주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교 안 쓰고 제가 직접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 시간에 남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숙제를 안 해왔거나 데일리 테스트를 못 봤거나 오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이렇게 저를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요 토요일 수업 이후 시간으로 해서 저는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필수 클리닉 아니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5시간 반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좀 겁을 먹거든요. 잘하면 끝나고 바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저라는 강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는 강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강사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학생들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게 단순하게 어머님들 저 학생들이랑 친합니다. 잘 지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저를 신뢰해야 제가 내준 숙제를 열심히 해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를 신뢰해야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고요. 학생들이 저를 믿어야지만 제가 제시하는 공부법들을 온전히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수강 후기예요. 그래서 짧게 읽어드리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이 정도로 많이 물어보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공부하면서 재미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네, 수업 재밌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뭐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모습이 느껴져서 뭐 더욱 믿고 공부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이 꽤나 자유로워요. 질문을 안 하면 제가 유도해서라도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많이 도움됐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저희가 학기를 진행하다 보면 학교를 쉬는 날들이 많죠. 뭐 재량 휴업일이 될 수도 있고 공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저나 저희가 바라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그때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든 영어든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요? 네, 아이들은 강제성이나 약속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에 좀 공부를 시키려고 항상 아이들이랑 약속을 잡아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클리닉이라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클리닉을 하려고 실제로 핸드폰 거치대랑 이런 거 다 제가 사가지고 아이들 다 나눠줬거든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천장 찍고 있고요. 자기 정수리 찍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온라인 클리닉을 하면서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 시간 동안에 다른 과목 공부하셔도 됩니다. 저는 무조건 수학만 해가 아니라 그 시간에 너네는 어쨌든 학습을 해야 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지 수학을 하면 질문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때 질문해도 제가 그때그때 받아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항상 노력하는 강사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긴 한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받았던 어머님한테 받았던 문자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문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최고 좋대요. 그리고 모든 과목 선생님이 선생님 같은 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자랑도 할 겸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 카톡을 굉장히 잘 주신 게 위에서는 한창 칭찬해 주시고요. 아래에서는 이제 부탁사항 이렇게 한 줄 남겨주시면서 정말 완벽한 카톡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어머님들하고도 계속 카톡 되게 자주 해요. 자주 소통하려고 하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보는 모습은 이 학원에서밖에 없습니다. 이 3시간 반 동안 아이들을 보는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집에서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드백 문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업 끝나면 매일매일 전송해 드려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전송 드리고요. 내용으로는 뭐 진도, 그리고 과제와 과제 완성도, 그리고 그날 본 테스트 결과, 그리고 학생 개개인별로 들어가는 피드백을 짧게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전 실제로 이 피드백에 학생이 졸면 졸았다고 씁니다. 정말 초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듯 최대한 자세히 적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지금 중3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시기입니다. 이게 학교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부터가 고민이실 텐데 뭐 학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뭐 한 학원을 너무 오래 다녀서 조금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중등에서 고등부로 넘어갈 때 뭐 고등부 학원으로 바꿔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고 어머님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특강으로 준비했고 8회짜리입니다. 짧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선생님들끼리도 한번 비교해보시고요. 그리고 학원끼리도 비교해보시고 이 학원의 시스템이 좋니 저 학원의 시스템이 좋니 한번 비교해보시고요. 그러고 제가 마음에 든다면 정규반으로 이어서 가시면 되고요. 뭐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공통수학 1은 제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머릿속에 제가 어떻게든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 그때 기존 학원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에 후회되지 않으시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